이런 위험성까지 감안하시고 이것들을 정책을 발표하신 건가요? 뭐 당연히 고려하죠. 있습니까? 경기도가 만능입니까? 만능 예산이 아닙니다. 무한대로 있습니까? 만능 아닙니다. 그 비중을 지금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가 것입니다. 그렇지 규모를 따져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사님도 헤어스타일이 하얗게 바뀌셨고 저도 내일 모레 군대 가는 머리로 싹 바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어울립니까? 글쎄요. 한정판 지역 카페 인센티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맞았고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명목 500억 감액 등을 포함하여 1천억의 규모의 한정판 지역카페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문제점이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다시 말하면 모바일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과 20만 원의 현금 자산이 있는 또 일부 계층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 특히나 선착순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활동성이 떨어지는 혹은 휴대폰 사용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들에게는 또 다른 소외의 문제 혹은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이 우려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간단하게 의견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공평하면 좋겠지만 맞습니다. 예. 세상 일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제일 좋은 건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도 역시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 20만 원을 못 쓰는 사람, 그러니까 20만 원조차도 쓸 수 없는 사람의 경우는 좀 기회를 뺏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2달 동안 20만 원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있겠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동성과 활동성을 모두 제한한다라는 게 도정과 국정의 핵심 과제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 지역 카페를 통해서 골목 상권 활성화, 거리로 더 많이 다니는 도민들이 많아질수록 코로나에 대한 문제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위험성까지 감안하시고 이것들을 정책을 발표하신 건가요? 뭐 당연히 고려하죠. 수칙을 지켜가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소비 생활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소비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할 수 있는 재원을 조금 지원해주면서 가급적이면 동네에 가까운 곳을 이용하라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네, 여전히 그 도민들에게는 나가지 말아라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지역 카페는 자칫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고요. 지역 카페도 만능일 수 없습니다. 명함이 명확히 있지요. 하지만 지금의 지역 카페가 과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넓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각지대를 메꾸겠다고 처음 세우셨던 이 500억을 전액 삭감을 하고 지역 카페에 담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수없이 얘기한 논쟁거리인데 우리가 예산으로 어려운 특정 소수를 골라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 이전에도 이미 다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없는 예산 1조 3천억이 넘는 돈으로 포괄적으로, 이거 가구당 50만 원 아닙니까? 그것도 10만 가구에만 50만 원인데 지금 경기도 가구 수가 400만 가구 훨씬 넘을 거예요. 한 500만 가구 가까이 될 텐데 나머지 400 수십만 가구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좀 아끼고 네. 어차피 가구당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네. 각 시군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으로 1인당 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대개 15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원됐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시 지원하는 말씀드리지만 것보다는 지사님 정말 예산을 죄송하지만 1년을 영업한 1년 동안에 1년 이후 이상 영업한 대상만 돈을 지급해 주니 작년 8월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3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원에게 지사님. 지급하는 방식으로 1조 3천억을 지원하는데 굳이 10만 명에게 따로 추가로 지원하는 게 과연 그것만 옳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만능입니까? 만능 예산이 아닙니다. 무한대로 있습니까? 만능 아닙니다. 자, 의원님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깊은 애정 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만 어렵습니까? 자,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욱 큽니다. 국가는 권력은 더욱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정치고 연대고 공정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지요. 저 월급쟁이입니다. 힘들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는 10만 원보다도 이 사람들이 재산세와 소득세와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고통받는 게 먼저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대고 공정이죠. 참 그 듣기는 좋은데요. 예산 집행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감정 1도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3개 업종 중에 2개 업종에 50% 이상의 지역화폐가 쓰여지고 있고 매출액 10억 이상의 더 대규모 매장에서 20% 이상의 대출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거기가 힘듭니까? 전체 거기가 자영업자 어렵습니까? 중에 이 앞에 언급된 두 개 자영업체 비율이 50%가 더 넘습니다. 거기 매출만 그렇게 집중된 게 아니고 이 업종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크다고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지 말고 이 업종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매출 비용을 따져보세요. 매출 비중을 이미 이들이 매출이 차지하고 충분히 있는 일어나고 비중을 있고 불 나지 않은 엉뚱한 산 언저리에다가 불을 끄겠다가 물 뿌리는 것 이거는 지금의 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불이 안 난 곳을 물을 뿌린 게 아니고 모두 말라서 비틀어져 가는 곳에다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네, 지사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말들이 참 많았지만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낸다고 해서 대중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저는 여전히 이재명 지사님과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란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은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주시고 도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정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드릴 질문은 고령자 비정규직 실태와 경기도의 발전 방향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령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노동자들의 추이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약 40%에 가까운 고령 노동자들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또한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보호와 일자리 개선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저는 현재 있는 고령자 친화 직종이라고 불리는 경비업 그리고 청소, 아이돌봄 대부분이 바로 고령자들이 주로 하는 일자리인데요. 그러한 일자리의 노동 인권 보호, 노동 고용 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PPT는 지사님께서 지난번 트위터를 통해서 경비업법과 관련돼 가지고 경비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천준호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하여서 이제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절반의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연장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관리비가 급상승할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법률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보호한다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잘못 적용되면 사실상 개인들에게 기회를 통째로 빼앗는 결과가 맞습니다. 발생하죠. 예.
이게 이제 경비원들의 인권이나 경비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비원들 아예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다행히 이번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이 좀 개정이 돼서 예. 공동주택 경비원은 다른 일을 좀 해도 된다라고 예. 된 것이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이 되면 또 그 역시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예. 경제적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사회적 타협이라고 하는 것, 대타협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경비원들 입장에서도 나는 법률에 따라서 모든 걸 받겠다라고 예. 하면 사실 주민 입장에서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많아서 예. 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필요하다면 뭐 우리 도나 행정기관이 중재를 해주거나 예. 아니면 설득하거나 이런 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